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오늘 아주 참 좋은 그 포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 K-방역의 구체적 상황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코비드-19에 의한 역병이 만연하면서 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그 결과를 정리해보고 반성하는 중요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행사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정말 건강 장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제 꿈인데,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런 저희들 꿈에 굉장히 큰 결정타를 준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본인이 지금 현재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회장을 맡으면서 백신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국제백신연구소는 이 첫 시간에 그 소장인 제롬 킴이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저개발 국가들의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해서 역병을 방지하고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백신 개발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 아주경제 곽영길 회장께서 코비드-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과 대응 시스템을 중간 점검하는 그런 목적의 글로벌 K 방역 포럼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서 제기될 주제로는 첫째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 대응 체계가 어떠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둘째는 세계적 대응 태세와 비교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의 위상과 또 개선 방안은 없는가, 또 셋째는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과학기술과 경제 및 산업의 활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세션을 3개로 나누어서 기조 강연, 그리고 바이러스 위기 속 무한 경쟁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에서 답을 찾다, 이렇게 세션을 나누어서 구성했습니다. 심포지엄 발표자로 우선 그 국제백신연구소, 그리고 정부 당국, 의료계, 또 과학기술계, 산업계, 빅데이터 전문가, 또 해외 석학 등을 초청하기로 해서 인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국가방역의 주 역할을 했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되면서 이 국감 시즌에 맞춰서 겹쳐서 참여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공헌한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응 태세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을 소개해준 발리스 박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제 첫 번째 기조강의 하신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백신 개발에 아주 치열한 그 모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세피를 중심으로서 예를 들면은 14억 달러의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150개국 이상이 참여한 이 코백스라는 세계적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소개해 주셨고, 실제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적어도 8개가 넘고 총 43개가 지금 현재 임상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현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온 다이고노믹스의 이민섭 박사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가 혼연일체가 돼서 세계 첨단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한 경위도 쭉 설명해 주셨고, 더욱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최초의 진단 키트가 승인돼서 바로 활용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을 또 소개해 주면서 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또 FDA에서 허가받은 그런 진단 키트가 되었다는 것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강의를 하신 발리스 박사는 이스라엘 경험을 아주 진솔하게 설명해 주면서 1차 봉쇄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확실하게 이제 잡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기 해제를 했더니 바로 2차 이런 그 발병이 시작이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2차 봉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역병 통제가 참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이 주민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 위험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위험군부터 특별하게 관리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효율적이었다 하는 것도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K 방역 세션에서 고려대학교 김유주 교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특징 그리고 전망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고, 한림대학교 이재갑 교수는 현장에서 질병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서 또 우리나라 방역 체계의 여러 가지 점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테스트, 트레이스, 그다음에 트리트, 이 3T 원칙에 의한 우리나라 대응 체계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고, 거기에 전 국민 의료보험, 또 의료의 접근성, 헌신적인 의료라는 의료 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했고, 기술적 측면에서 진단키트 신속 개발과 승인, 그리고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와 같은 창의적 검역시설, 또 ICT 기술을 활용한 역학과 검역 방안의 우수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버넌스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투명성, 또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등의 단계적 대응체계, 또 민간의 생활치료 격리시설을 가동,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 봉쇄 또는 지역 봉쇄 없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것을 코로나를 대응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 보건산업진흥원의 한동우 보건산업혁신단장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바이오 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약 27%, 30% 이상 성장했고,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의 수출이 173개국에 이르고 그 507% 약 5배 이상이 증가됐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러한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이 K 경제 세션에서는 K 방역 경제 세션에서는 유유제약의 이원상 대표가 이 여러 가지 이 코로나에 필요했던 신체 보호 장구, 소위 개인 보호 장구들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여러분 대구에 이 기증을 하고, 또 호흡기, 호흡 보조기 또는 이 마스크 또는 세정기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사의 오순영 대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 의심 환자를 비대면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료의 새로운 그 방향을 또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K 헬스 케어사의 이 강훈 박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4P 전략을 소개해 주었고, 그래서 이런 무증상 지표, 또 조기 증상 지표, 또 질병 상태 지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단과 예측이 가능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표들은 정말 이런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한 아주 훈훈한 경험을 소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총평을 제가 위탁을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이 세계적인 이 저명한 외신, 신문, 방송, 매체 이런 데서 객관적으로 평가에 보도한 자료,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우선 훑어보았습니다. 쭉 훑어보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국제적인 이 외신, 신문, 방송, 매체 또는 학술지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방역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찬사일색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How South Korea Successfully Managed Coronavirus라는 기사에서 감염자 추적 알림 시스템, 중앙 집중식 통제 소통,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또 정부의 마스크 관리, 국민의 마스크 착용, 이것을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거론하였고, 또 한국 정부 관리의 단호하고 투명한 자세를 Thank God for calm, competent deputies라는 그런 기사를 쓰면서
한국의 이 관리들이 철저한 그 전문가적인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또 Annu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학술지에서는 What the rest of the world can learn from South Korea. 이 외국이 우리나라의 코비드-19 리스폰스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의 논문에서 한국의 국가적 의료체계, 경제 시스템 이런 것이 손상을 받지 않는 이유로 적극적인 역학조사, 또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명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역병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확보하고 그것을 운영하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에 이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니까 Japan uses targeted coronavirus testing. South Korea goes big. The U.S. faces a choice. 일본은 아주 그 선택적인 이런 그 조사만 했는데 한국은 크게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한국의 능동적 진단 검사 시스템을 미국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뉴욕 타임즈는 How South Korea solved this face mask shortage. 우리나라가 어떻게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과감한 행정력으로 이것을 처리하였음을 상당히 아주 격찬하였습니다. 또 가디언지는 South Korea took rapid intrusive measures against COVID-19 and they worked. 이런 기사를 쓰면서 한국의 대책이 성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포춘지는 South Korea amassed the world's most comprehensive coronavirus data. What is taught us so far? 우리나라가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를 다 누적시켜가지고 한국이 진단기술과 데이터 관리가 아주 탁월함을 아주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사태에 적용된 한국의 IT 기술의 우수성을 ITU스는 한국이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를 써가지고 이 커브를, 이 코로나 발생 커브를 평평하게 플래튼 시켰다라는 그런 또 기사를 하면서 우리의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손뼉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Foreign Affairs에서는 South Korea offers a lesson in best practice. 한국의 프랙티스가 최고였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알리고 있고.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서 그 미국의 대표적인 띵크탱크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코로나19와의 된 전쟁, 한국의 교훈이라는 그런 리포트에서 한국의 대응이 성공했던 이유로 첫째, 의사와 의료진을 보호했다. 둘째,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시켰다. 세 번째,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다. 네 번째, 전자정보 IT 인프라 공공 부분을 혁신했다. 다섯 번째, 마스크 착용 문화를 확립했다. 그리고 투명성, 또 지도, 리더십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정보통신 ICT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다른 나라에 귀감되는 모범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르스는 앞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기사와 보도 또 세계적 지성의 코멘트 그리고 학술 논문들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 대응 체계의 성과에 대해서 전 세계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하게 평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일까? 첫째는 중국의 우한 사태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순식간에 5천 명이 넘는 대단히 감염이 발생해서 전 세계가 아주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돌발적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같은 락다운, 즉 봉쇄 전략을 우리나라가 시행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철저한 진단, 그리고 생활 격리, 그다음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한 사실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돼서 큰 관심을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역병이 돌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우선 격리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격리 또 검역 이런 것은 공포, 차단, 단절을 의미하고
결국은 사회를 마비하게 됩니다. 인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였고 그 근자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역병에 대해서는 백신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역병인 코비드-19의 엄습에 대해서는 그 질병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백신도 아직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공황이 또 공포가 초래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선진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에서 역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병에 의한 사망자가 장기 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하여 이미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10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처참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제가 또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질병이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왔던 모든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는 그동안에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 남녀 성차별, 또는 연령차별, 또는 빈부차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쭉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비드-19는 이 모든 노력을 허무하게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여러 연사들께서 소개하였지만 연령별 치사율이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40대 이하의 치사율은 0.2%도 되지 않지만 70대, 80대가 넘어가면 치사율이 근 20배가 돼서 노인 치사율이 젊은이들의 100배가 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도 치사율 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의 치사율이 모든 나라에서 50% 이상 여성보다 높지만 특히 50대, 60대의 연령층에서는 남자 치사율이 여성들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나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빈부차라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이 중남미 국가라든지 또는 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치사율이 2배, 3배 더 넘게 나타나는 것은 그것도 또 특별히 이랬던 많은 인종차별 또는 민족차별의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 방향에 강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외국의 모든 매체가 극찬했던 바와 같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라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역병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계기를 바로 이 메르스 때문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역과 역학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적으로는 가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었었습니다. 더욱 새로운 역병이 도입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단과 처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되었고 이러한 위기 대응에 대한 예행 연습을 우리 정부 당국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윈스턴 처칠이 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결코 우리가 겪은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 유비무환의 준비된 태세였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요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우리나라의 민, 관, 학, 산 이 민, 관, 학산의 모든 분야들이 같이 총체적 협업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여준 공무원, 즉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직원 또는 의료계,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요양사, 또 구급대원들,
또 진단검사 팀들, 역학조사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또 산업계,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마스크, 산소호흡기를 공급하는 이런 산업계, 또 학계, 바이러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이런 모든 팀들이 협력하고, 또 지역에서는 생활격리시설을 지역에서 수용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정신 속에 깊이 흐르고 있는 우리 전통의 상부상조, 환난상률의 그 둘의 정신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둘째는 또 정부의 그 신속 대응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키였다고 봅니다. WHO를 통해서 전달된 바이러스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였고, 또 그래서 업계가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하였고, 더욱 제도적으로 긴급 사용 허가를 내주어서 즉시 활용 가능하게 하였고, 또 초기 문제되었던 마스크 문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서 평등하게 배분하고 생산을 보장해서 공급에 문제 없게 한 점은 외신들이 주목한 그런 바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창의성의 승리입니다. 학계는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새로운 진단 시스템을 창안해 주었을 뿐 아니라 검역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그러한 검사 시설을 창안하여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 해외 유입자들에 대해서는 공항에서부터 철저한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욱 감염 의심자들에게는 생활 격리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확진자의 동선을 모바일 GPS 자료, 크레디트 카드 사용 내역 또는 CCTV 이런 모든 추적 방법을 사용해서 일반인에게 계속 알림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서 조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넷째, 외신이 아주 중요한 또 대응 방법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 시스템에서 헌신한 의료 인력의 희생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혀 감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인력 중에서 확진된 사람은 한 1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의사는 10여 명, 간호 보조원들이 각 한 50여 명씩에 그쳤다는 것은 의료 인력의 희생자와 확진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런 의료진에게 최우선적으로 개인 의료 보호 장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다음에 진단 검진 시스템을 병원 원외에서 시행함으로써 내부 전염을 크게 막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심 대상자의 진단과 확진자의 치료 및 관찰 대상자의 생활 격리의 모든 재반 비용을 국민의료보험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외신들이 아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비드 19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그래도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전쟁에서 적과의 어떤 전투를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추구한 그런 전략과 흡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인사 측면에서는 정치가가 아닌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가 앞장서서 처리하게 하였다는 점이 매우 큰 신뢰 효과를 주었다고 봅니다. 둘째, 정보 측면에서는 매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2회씩 코로나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주었고, 또 주의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확진자의 동선과 역병 발생 패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였다는 점입니다. 또 셋째, 작전 측면에서는 철저한 검사, 또 철저한 추적, 그리고 철저한 환자 동선 관리, 또 병동 격리시설 자가격리,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를 등급으로 나누어서 음압병실, 중환자실, 일반병실을 확보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주었다는 점이 이 환자들한테 모든 편안함을 줄 수 있었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핵이 됐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 군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검사용 장비와 시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제조하도록 하였고, 마스크를 확보해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용 보호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서 의료진을 보호하였고, 또 응압 장비 시설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에서도
군, 민간 협력을 통해서 보완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측면에서도 재반 검사와 치료 및 격리 비용을 이 국가가 해결해 주었고 개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한 보장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이 종교시설, 유락시설, 스포츠시설,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였지만은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고 감수하여서 서로 상호 격려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민간, 학, 산이 모두 합심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K방역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국은 유비무한 그리고 속전속결의 병가적 원칙에 의해서 대응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상부상조 또 환난 긍휼의 우리 전통사의 둘의 정신으로 임하였고 여기에 우리 학계와 산업계는 끈이없는 탐구와 개척, 창의 정신이 빛을 발해서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처해왔고 전 세계적인 부러움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6월 고려대학에서 개최된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 사회라는 심포지엄에서 주제 강의를 한 하와이 대학의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의 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Korea should see itself as and become a leading nation in the world. It can no longer be a mere follower. 한국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추종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분이 또 하신 말씀이 There is no leading nation to follow. There are no proven steps to trod. 세상에는 더 이상 한국이 따라가야 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미 검증된 길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서 자랑스럽게 사태를 극복하고 있고 세계적인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만방에 자랑스럽게 외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뉴노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을 서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지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매듭짓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심포지엄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